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2011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2년 18대 대선에 문재인이 나오기 전에 김인회 교수하고, 김인회는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그 사법고시를 붙어가지고 변호사로 쭉 하다가 그 인하대학교 그 로스쿨의 교수로 간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어떤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두 사람이 문재인이 뭐 대선에 나오는데 이 글을 뭐 다 썼겠어요, 책을. 내가 이걸 읽어보고 내가 이걸 왜 찾았느냐. 아니, 검찰 개혁을 하라는데 검찰 개혁을 안 하고 딴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찾다가 문재인이 뭐 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썼다는 걸. 그래서 얼른 사다가 내가 그걸 쭉 봤어. 김인혜 교수한테는 내가 미안한데, 와, 정말 검찰 조직이 얼마나 심각한 조직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 여기에. 여러분, 아니, 나는 내가 이거를 하도 답답해서 도대체 문재인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하고, 이때는 이미 노무현이 검찰에 의해서 사실상 타살된 상태의 2년 지났을 때 나왔죠. 2011년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18대 대선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누구한테 줬지? 박근혜한테 줬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죠. 뭐 검찰이 뭐 유례 이런 거 쭉 쓰고 맨 나중에 가서 짤막하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뭐 언급하는 게 다 피상적이야. 검찰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못 하겠구나. 네, 이 책을 보고 그렇게 느꼈죠. 이 책입니다. 최정규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얼굴 없는 검사들. 이게 2022년에 나왔어요. 2022년에.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나온 책이에요. 내가 이 책을 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하나하나 검찰이 무슨 개수작을 했는지를 하나 사례를 들어가서 증거 위주로 정리하고 그것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으며 검사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여기다가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끝에 검사 본연의 의무는 뭐냐. 인권 보호는 검사의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1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맨 처음에 시작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맨 마지막도 지금 그렇게 쓴 거예요. 검사가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시민들을 탄압하는 정부에 솔직히 부역하는 흑역사를 장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그 사례로 쓴 게 이거야. 이게. 진보당 사건. 진보당 사건은 언제의 얘기냐? 이 자유당 시절 얘기야. 진보당 사건이라는 건 사법살인 사건이 시발점인데 그것이 뭐냐면 검찰이 조봉암 선생 알잖아요. 조봉암 선생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다 때려잡으려고 국가 반란죄, 간첩죄 이런 걸 가지고 조봉암 선생을 사형시켜버립니다. 누가? 물론 재판은 봐봤지. 그게 1959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작년 1월에 가서야 그 재판이 잘못됐다고 조봉암에 의한 사형 사건은 잘못된 재판이라고 무죄를 선결했어요. 그제서야. 63년이 지난 후에. 그것서부터 최근에 일어난 고 김홍영 사건, 김홍영 사건, 김홍영 검사 사건. 초임 검사로 들어가가지고 그 김대현 부장검사라는 놈 있잖아? 그 김대현 부장검사한테 온갖 폭언, 폭행 이런 걸 다 당한 거야. 도저히 검사가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살을 했어.
이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지. 그 김대현 부장검사는 그래도 징계를 안 해. 그러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징계를 어렵사리 해. 아무도 그거를 데려다 보질 않아. 근데 2심 재판장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그래서 징역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구속해버립니다. 김대현 부장검사를. 이제 그 잘렸지, 그래도. 그 어간에 나온 수많은 이 검사들의 사건, 내가 33강에서 이 검사들 왜 이렇게 무능하고 사악한가 하는 사례를 들 때 내가 이 책을 그때 잠깐 언급을 했어요. 이게 너무 모든 걸 표피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하나를 설명하면 이 책을 다 읽어야 되니까, 이게, 그 표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아마추어스럽긴 한데, 내용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훌륭합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그 전에 2021년에 이 책을 썼어요. 불량 판결문. 판사들이 무슨 짓을 하나 하는 걸 썼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얼굴 없는 검사들, 이 검사들이 또 무슨 짓을 하나 하는 걸 속속들이 사례를 들어서 썼어요. 불량 판결문, 이 책을 처음 이제 최정규 변호사가 이걸 쓰면서 이분을 소개하는 그 글을 내가 잠깐 읽어줄게. 여기도 감동적이야.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공익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에 국민을 대표해서 나쁜 법과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민을 대표해 나쁜 법과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쭉 자기가 그동안 뭐 신안군 염전에서 100명가량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었지만, 평소에는 판례상 패소할 것이 뻔한 사건에 맞서는 게 일상이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틀에 박힌 판례를 거부한다. 그래서 국경 없는 마을 뭐 안산 원곡동에 그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잖아요. 거기에 그 안산 원곡동 2012년 원곡 법률사무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이주민 쭉쭉쭉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 이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 이렇게 하겠다고 헌신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사법 시스템이 개판인지 그것을 여기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김인혜가 쓴 검찰을 생각한다는 그런 허접한 책을 보고 있노라면, 이 사람들은 겉멋만 들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수와 검사, 윤석열 엑스파일, 죄수와 검사, 윤석열과 검찰개혁. 이 책들만 봐도 이 검사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왜 모르고 있었냐 이거야, 지금까지. 나는 산책하면서 가끔, 난 뭐 귀도 신통치 않아서 잘 이어폰 끼고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뉴스타파 몰아보기가 있어요. 1편서부터 10편까지 3시간 분량이야. 나는 가끔 이걸 끼고 들으면서 산책을 해요. 그럼 뭐 한두 시간 산책하니까 이거 다 못 들어. 이걸 듣다 보면, 아니 이런 걸 어떻게 그냥 가만 놔두고 있지? 더 웃기는 거는 뉴스타파 몰아보기 이 한명수 편은 5시간이야, 5시간. 이거를 듣다 보면 이거는 이런 낙후된 나라가 있을까? 이렇게 후진 나라가 있을까? 아니, 검사는 그냥 행정공무원이에요, 행정공무원. 이 허가받은 범죄 집단을